여자는 남자가 나한테 다가오는 데 있어서 대시를 많이 받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대시를 하는 남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대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요건이 되는 게 허락이자 동의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동화 속 상상의 마인드에서는 그 벽을 깨 부수고 박력 있게 넘어와 주길 바라는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어떤 신뢰되는 행동이라는 걸 남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A랑 B 두 여자가 있어요. 근데 A도 예쁘고 B도 예뻐. 근데 유독 A는 대시를 좀 더 많이 받아. 그 차이점과 특징이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 특징은 분명히 전 있다고 봐요. 그것들을 지금 계속 나열을 한번 해보자면은, 첫 번째는 당연히 어떤 그 이미지예요. 첫 인상을 봤을 때 다가가기 쉬운 이미지가 있고 다가가기 어려운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어떤 외모를 봤을 때 너는 참 되게 다가가기 어려운 캐릭터인 것 같아, 넌 되게 얼굴이 차가워 보여 하면은 내가 예뻐도 대시를 더 못 받겠죠. 여자가 딱 둘을 봤을 때 똑같이 예뻐요. 근데 그 이미지가 박보영 느낌의 예쁜 거랑 그리고 한소희 씨 느낌의 이쁜 거, 이 두 이미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한 여자에게 말을 걸려고 해요. 근데 박보영에게 말을 거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한소희에게 말을 거는 게 쉬울까요? 우리가 딱 그냥 한소희 씨의 이미지를 생각해봐도 카페에서 그냥 도도하게 다리 꼬고 앉아서 그냥 잡지 보고 있는 느낌이 딱 떠오르는 게 우리 일반적인 통념이겠죠. 그런 사람에게 쉽게 말을 붙이긴 당연히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본격적인 대시로 넘어와서 이야기를 해봤을 때 결국 말은 걸어봤다라고 우리가 이제 전제를 붙일게요. 그러면 말은 걸어봤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더 다가가 보고 싶다, 이 사람에게 말 두 마디라도 세 마디라도 더 붙여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기준점이 뭐가 있냐면은 물음표 아니면은 마침표, 이 차이예요. 자, 대시를 잘 받는 여자들은 어떤 이성이 나한테 말을 걸어와요. 그러면은 이 남자가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지? 하면서 관심을 기울여요. 그런데 대시를 좀 못 받는 그 어떤 차도녀 느낌의 여자들 있죠. 대시를 못 받는 여자들은 뭐 어쩌라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나 뉘앙스가 0.3초 만에 느껴지는 그 어떤 찰나의 순간이 물음표가 되느냐 아니면은 마침표가 되느냐가 진짜 남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를 불러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도 잘 돌이켜보면은 대시를 좀 잘 받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낯선 사람에게 그냥 자기 자신이 열려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이게 왜 계속해서 더 대시를 하고 싶게 되느냐에까지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냐면은 계속 말을 걸고 싶어지는 그 어떤 건덕지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고민 상담을 해요. 근데 고민 상담을 잘 해준다라고 느껴지는 그 어떤 기준이 될 때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내 고민을 들어. 근데 이 사람이 내 고민을 잘 들어주는지 잘 들어주지 않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 고민을 잘 해결해 줄지 해결해 주지 못할지도 몰라. 근데 일단 느껴지는 어떤 뽐새라고 하죠. 뉘앙스가 내 말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도 더 말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 사람이 야 그냥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럼 뭐 고민을 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좀 더 내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이러면은 얘기를 하고 싶어질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물음표로 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대시를 해보고 싶다 라고 느껴지는 세 번째 요인은 결국 리액션이에요. 리액션.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어요. 그냥 리액션 잘해줘라, 그냥 딱딱하게 가만히 듣고 있지 말고 아 진짜? 아 진짜 그랬어? 대박이다, 이런 식의 어떤 내 감정 표현이나 제스처를 좀 크게 해줘라 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팩트예요. 내가 리액션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들었을 때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집중하고 있구나, 그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로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사람의 반응이 재밌어야 돼요, 결국.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진짜 재미없는 사람인데요 해도 남이 보는 여러분은, 그리고 이성관계에서 여러분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먼저 느꼈으면은 여러분이 그냥 진짜 가만히 있어도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이 되게 어색해도 재밌고 진짜 찐따 같은 모습을 보여도 재밌고 말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도 재밌고 되게 어버버되는 모습을 보여도 재밌을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나와는 다른 이성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지가 않아요. 정말 재미없는 사람과 진짜 재밌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둘을 놓고 보면 재미없는 사람, 재미있는 사람이지만 이성 간의 관계에서 그걸 재조명해서 바라보게 되면 나와는 그저 그냥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는 어떻죠? 일단 관심이 가. 그러면은 계속해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많은 남자들의 이상형은 낯선 여자니까. 아무튼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일단 리액션을 해준다는 게 내가 되게 어색한 모습이든 아니면 그냥 되게 말을 재간둥이처럼 진짜 잘해주는 모습이든 잘 받아치든 어찌 됐든 간에 계속해서 그 반응이 재밌으면 계속해서 대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계속해서 대시를 하게 되는 그 연결고리가 또 뭐가 있느냐? 다시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 여러분들이 그 수위나 아니면 완급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감을 못 잡는 분들이 많은데, 적절하게 대시를 진짜 많이 받는 여자들이 있죠. 그게 카톡이든 아니면 뭐 술자리에서든 아니면 처음 보는 남자든지 간에 그 완급 조절을 진짜 잘해요. 어차피 남자가 여러분에게 대시를 하면은 질문은 진짜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저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70%에서 80%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한 10에서 15%, 20% 정도는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혹시 커피 메뉴 뭐 좋아해요? 그러면은 뭐 커피 메뉴 이야기해주고, 아 진짜? 그렇구나, 나도 커피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많이 먹는데 하면서 그 사람이 혼자 떠들어요. 그럼 그냥 리액션 해주다가 또 다시 그냥 물어봐 주는 거. 그 사람이 너무 할 말 없게끔 나 혼자 지금 떠드는 건가? 라는 생각이 안 들도록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질문의 빈도가 조금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람도 나한테 관심 있나 보다, 그게 의미부여의 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부여를 하고 계속해서 내가 다가가다 보면은 그렇게 감정이 커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잠깐 남자가 여자에게 대시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자는 남자가 나한테 다가오는 데 있어서 대시를 많이 받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대시를 하는 남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대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요건이 되는 게 허락이자 동의예요. 남자는 처음에 이 정도 다가가요. 근데 여자가 너 이 정도 다가오지 마, 어떤 벽을 느끼게 되면 그 이상 다가가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어떤 동화 속 상상의 마인드에서는 그 벽을 깨 부수고 박력 있게 넘어와 주길 바라는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어떤 신뢰되는 행동이라는 걸 남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다가갔을 때 여러분이 오케이를 해주면 그 이상 다가가요. 그리고 여기서도 오케이를 해주면 그 이상 다가가고, 여기서도 오케이를 해주면 그렇게 계속 다가가게 만들어주는 그 동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다섯 번째도 여러분들의 질문의 빈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계속 그 남자가 다가올수록 해주는 그 허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대화를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채워가게 되고, 그리고 서로가 티키타카를 해요. 자, 여기서 여섯 번째. 여러분에게 순간 이제 한번 대시를 할 거예요. 아니면은 훅 들어오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훅 들어오는 순간에 대시를 많이 받는 여자들은 굉장히 능구렁이스러워요. 그 대시를 그냥 훅 받아버리든 부담스럽다면 요리조리 빠져나갈 줄 알아요. 근데 대시를 못 받는 여자들은 융통성이 없어서 그냥 부담스러워, 이 남자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거기서 그냥 철벽을 쳐버려요. 물론 그 남자가 진짜 부담스러운 어떤 객관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갑자기 우리 모텔을 가자거나 아니면은 그냥 너 나랑 키스하면 어떨 것 같아, 이런 개들이 말 같지도 않은 드립을 치면은 그건 분명히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 뭐지? 나한테 왜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와? 라고 내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 그러면은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를 여우처럼 이제 뭐 검증을 한다던가 아니면 한 번 더 꺾어서 그 사람을 다시 당황스럽게 한다던가. 근데 이렇게 대시를 못 받는데 익숙한 여자들은 그 즉시 얼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뒤로 이제 그냥 끝. 아니면 그 뒤로 그냥 내가 어색하게 그 남자 눈치만 이제 살살살살 보고 있다거나, 그렇게 관계가 좀 이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돼버리죠. 그리고 일곱 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이게 약간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되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중에 거절을 잘 못하고 호불호를 확실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남자들한테 정말 대시를 많이 받기에 딱 되게 좋은 캐릭터예요. 그냥 남자가 나한테 어떤 말을 붙여요. 나는 그냥 착한 아이 컴플렉스 때문에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물음표가 아니라 마침표로 끝난다. 근데 이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있는 여자들은 마침표로 끝내는 걸 잘 못해요. 그냥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면 일단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해야 되고, 일단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말도 잘 듣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장난을 치면 또 장난도 장난대로 그냥 받아치려고 하고 애써 웃는 척하고, 남자에게 보여지는 내 어떤 모든 모습들을 되게 착한 아이처럼 진짜 그냥 착하게 보여지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딱 남자 입장에서는 정말 오해하기 딱 좋은 게, 이 여자도 나를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얼굴에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쓰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입장에서는 딱 오해하기 좋은 캐릭터예요. 그리고 실제로 대시도 진짜 많이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뭐 여덟 번째, 환경 문제라고 봐요. 결국 내 생활 패턴을 돌이켜 봤을 때 직장에 갔다가 그냥 직장 끝나면 바로 그냥 집에 들어오고 그냥 잠잤다가 또 직장 가고 일집만 반복하는 생활 환경이 있다면 비교적 대시를 받는다라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근데 내가 활동 범위도 넓고요, 활동 양도 많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되게 많아요. 기회 자체가 많으면 난 당연히 대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나를 얼만큼 노출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 대시를 못 받는 사람, 그 특징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한 8가지 정도면은 그냥 똑같이 예쁜데 대시를 많이 받는 사람, 대시를 못 받는 사람, 이에 대한 어떤 기준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조금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